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도구?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나를 재미있게 해줄 어떤 한 장난감? 몸부림치는 게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고 그거를 즐겨. 막 흥분이 되면서 뭔가 그 고통을 받고 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거 아니야. 그거를 막 즐기는 거야. 성욕과 살인과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져 있다고 보여져. 우선순위가 성욕이다, 뭐 살인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작품이고 자기는 그런 행위적인 그런 행위 예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 어둠이 들여앉은 1986년 가을의 어느 날 밤, 경기도 화성의 한 풀밭에서 한 70대 여성의 싸늘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에서는 목이 졸려 사망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연쇄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화성 일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나온 피해자만 10명, 모두 힘없는 여성만 노린 변태 살인마였습니다. 나이는 10대 소녀부터 70대 노인까지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지 몇 시간 혹은 며칠 뒤 논길, 밭두렁, 야산 같은 야외에서 참혹하게 훼손돼 사망한 채로 돌아왔다는 점. 피해자 대부분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었고 속옷으로 결박되거나 목이 졸려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은 범행 수법이 익숙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 지켜보다 계획하고 끝까지 실행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엔 지문도 발자국도 명확한 흔적도 찾지 못하였고 그놈은 매번 경찰의 추격을 비웃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화성에 악귀가 붙었다. 그렇게 10명의 여성이 살해당했고 시간은 흐르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오랫동안 살인의 추억, 한국판 조디악 사건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3년이 지난 2019년 형사처벌을 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 50대 남자가 놀라운 자백을 합니다. 본인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일부와 그 외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다른 살인사건까지 총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춘재.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DNA는 그의 자백을 뒷받침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당시 수사기록과 기가 막히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진실은 또 하나의 충격을 드러냅니다. 과거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형이 확정되었던 윤성여 씨는 당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20년을 복역한 윤성여 씨, 32년 만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를 만든 흉악범 이춘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멀쩡히 모범수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혹한 사건의 진실, 악마 같은 연쇄살인마 이춘재, 그리고 뒤바뀌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의. 오늘 우리는 그 끔찍했던 사건을 무속인의 감흥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년째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포천 백호암의 수정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께 단서 하나하나를 보여주며 무속적인 감흥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땅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에서 뭔가를 자꾸 잡아당겨. 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손만 올라오면서 잡아당기는 그런 기운들 있잖아요. 악마? 악기? 뭐 어떤 검은 그림자? 이런 것들이 절규하는 듯한 느낌이 일단은 받아요. 일단 막 절규하는 느낌이 막 받으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면상은 이거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뿌연 안개가 계속 보여져요. 안개가 뿌옇게 낀 상태에서 밑에서 손이 자꾸 올라오는 뭔가가 이제 사람들이 절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사진 보면서 슬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한스럽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있지,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붉은색들이 이게 주변에 펼쳐져 있는 거, 낭자됐다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 붉은색, 그것들이 낭자돼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다? 뭐 그런 느낌? 선생님은 범죄가 이뤄졌던 현장에 가시면 선생님은 피해자분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느껴지고, 억울하게 죽은 그 원혼이잖아요. 그 절규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잔해가 남아요. 영혼이 그 내가 당했던 그 장소, 거기에 그 영혼은 머물러 있게 돼요. 떠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원혼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스럽고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거예요. 맴돌다 보니까 그 근처에 가면 한계를 느껴지고 왠지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천인공노한 그런 사건들이 주변에 솔직히 이제 많이 있듯이 그런 장소들 가면 각각 느끼는 그 기운들이 다 있죠. 이 장소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좋은 에너지가 아니고 어둡고 습하고 무언가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그림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피해자들을 대할 때 이제 범인은 어떤 심리로 이 피해자들을 대했을까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도구?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도구인 거고, 장난감, 나를 재미있게 해줄 어떤 한 장난감,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 악마 같은, 난 사람이랑 표현하기도 싫어. 이 악마가 딱 봤을 때 몸부림치는 것들 있잖아. 갑자기 소름이, 몸부림치는 게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고 그거를 즐겨. 막 이게 딱 보면 흥분된다고 하잖아. 막 흥분이 되면서 와, 더 고통스럽게 뭔가 그 고통을 받고 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거 아니야. 그거를 막 즐기는 거야. 즐기면서 그 자기만의 그런 그 사람의 고통을 에너지 삼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막 흥분이 막 되는데 에너지를 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복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위에 서 있었고 내가 나를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도구일 뿐이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야. 장난감이야. 재밌어.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죄책감이 없고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은 거지. 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는 게 이 사람이 이춘재라는 이 인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억울하게 죽은 그 원혼들이 있었다면 주변에 있어. 본인은 모를 거야. 근데 주변에서 내려다보고는 있단 말이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이 천인공노한 이 범죄자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재미있는 거야. 재밌고 신나고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받은 느낌?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난 살아있는 것 같아. 전에는 이런 감정을 못 느꼈어.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막 느껴. 그게 살인이 됐든 강간이 됐든 뭐가 됐든 남의 고통으로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 표현할 수가 없겠지,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바로 이춘재라는 사람의 또 사진이고요. 생년월일은 1963년 1월 31일생입니다. 토끼띠. 이 사진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여태껏 아마 자기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주장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그걸 펼쳐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배하고 그리고 누구 머리 위에 올라서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되뇌었을 것 같아. 왜냐면 사주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남 앞에 올라서기를 간절한 욕망, 그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주변에 내가 항상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사람을 끌고 오고 싶어. 생각은 강한데 그 강한 생각이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위축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자기가 난 여기서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사람들 멀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생각만 강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은 못 하잖아요.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되게 소심하고 그 소심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보면 굉장히 그 뾰족한 칼날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날이 서 있어. 차고차고 쌓아둔다 그러죠. 그냥 듣고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주 구성상 그래요. 뭔가 나한테 어떤 나쁜 말, 본인이 기분 나쁜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들을 봤을 경우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쌓아둬. 하나씩 쌓아두고 앙심을 품는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이 사주를 보고 이 얼굴 수도 없이 TV에서 수도 없이 봐온 이 얼굴이지만 촬영을 위해서 딱 본 그
얼굴의 이미지하고는 또 너무 틀린 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살인 욕구가 강했던 게 보여져. 무언가 내가 내 어떤 이제 주장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수십 번도 더 난도질을 해. 어릴 때의 그 기억이, 어릴 때의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혼을 냈어. 기분 나쁜 어떤 행동이란 말과 표현을 했어. 그러면 어린 아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이거를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행동들, 머릿속에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저는 악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여져요. 사주에서 그리고 사진에서 이 사람은 성인 돼서 이런 게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게 느껴져요. 어릴 때부터. 특히 예민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TV에 나오지 못했지만 다른 무언가에 어떤 얘 손에 피 묻힌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때는 사람이 아니니까 동물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손에 어릴 때 손에 피가 묻혀 있다고 나는 보여져.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눈에서 어린아이 기운으로 손을 보고도 내 손에 피가 있어.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이춘재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때 이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이라든지 속옷 등을 사용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과연 이춘재가 살인을 저질렀던 이유는 단순 성욕 때문일까요? 성욕... 화가 나서 이미지를 보는데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성욕도 성욕인데 이춘재가 감정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출할 때 성욕과 살인과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져 있다고 보여져. 우선순위가 성욕이다, 살인이다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것들이 화산 폭발하듯이 다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그나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욕구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신체 훼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 훼손까지는 안 했단 말이지. 그거를 고맙다고 표현하기는 너무 우습지만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는 분출돼 있던 걸 한 번에 그냥 다. 그러니까는 폭발하듯이 한 번 딱 분출되면 그거를 끝까지 즐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분출되면 그걸로 그냥 일단은 해소가 되는 거야. 자기가 원했던 그런 행위들을 딱 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끝난 거야. 끝나고 다른 새로운 거를 또 찾는 거지. 보통 그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보면 이제 자기 욕구를 이제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훼손이든 됐든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해. 근데 이 사람은 고스란히 어쨌든 간에 그 장소가 됐든 숨겼다 한다 하더라도 발각되고 알 거라는 거를 미리 계산해 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언젠가는 발각될 거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내 작품인 거지, 그 사람한테는.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나는 고스란히 이 장소, 나 유족들이 이거 볼까봐 겁이 나는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욕구도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이런 장소에다가 놨는데 훼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놨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이게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이슈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이슈를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 봤겠지. 뭐 교도소에 있었든 어디 있었든 봤겠지. 그걸 보면서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아니지. 이게 어떻게 인간이야. 나 이름 석자, 인간이기 때문에 이름 석자를 갖다 준 건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야. 인간이 아닌 거지. 현재 이춘재는 감옥에서 수감 중입니다. 이제 이춘재는 과연 죗값을 다 치른 모습일까요? 그리고 현재 그의 속마음은 좀 어떤 마음일까요? 어차피 이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건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것처럼 편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내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 1도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 왜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작품이고, 자기는 그런 행위적인 그런 행위 예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 착각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범인이 이제 TV에서 누명을 쓰고
뭐 범인이다 해가지고 했던 분, 억울하게 옥살이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도 분명히 이 사람이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미제 사건이다 해가지고 못 잡았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내가 나였다는 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욕구들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입이 간지러웠을까. 이거는 죄책감 느낀 사람의 그런 행동이 아니야. 그런 자백은 죄책감 느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지. 너희들이 떠들썩하게, 그리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그 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런 어떤 자만적인 그런 자만심이 그 스스로 아, 이건 내가 이런 사건들은 내가 저질렀다라는 걸 자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전히 이거는 시대에 남을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이 역사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라는 그런 진짜 찌질한 행동을, 그런 찌질한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 지금 수십 년 동안 무기징역을 때려서 지금 살고는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모범수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어요. 왜냐면 보여주는 이미지는 나는 내 안에서는 악마가 살고 있든 뭐라든 간에 일단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에서는 나는 그냥 평범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그냥 마치 본인이 신처럼 나는 니들보다 틀려. 생각과 행동과 막 모든 것들이 난 니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많이 거만했을 거예요. 거만하고 물론 이 교도소 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겠지. 근데 낮추는 게 그냥 그 사람은 낮춘 게 아니었거든. 거만하면서 낮춤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였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있는 그 생활, 그 삶 동안 나는 어찌됐든 간에 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라는 그런 본인만의 그런 어떤 참 역겨운 뿌듯함?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건 미안한 마음? 공식적으로 뭐 사과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 여전히 끝까지 자기는 이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운이 없었던 거고 그 운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가 없어.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살인을 했지만 그거는 이 사람한테는 죄책감이 아니야. 죄책감 드는 게 아니야. 그저 자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그냥 하나의 그냥 먹고 마시고 싸는 그런 행동의 하나의 그냥 행위? 중요하지 않는 스스로의 업적?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사이코패스네. 그런 자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도가 제대로 됐을까 싶기는 한데 이춘재 주변을 맴돌까 어쩔까도 이렇게 딱 느낌을 보면 맴돈다기보다는요 그 기운이 남아있는 거지. 영혼이 거기에 따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영혼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종교는 다 달라도 정말 좋은 곳에 가셔서 이제 그 세상에서는 다시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염원과 기도가 이분들한테 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분들의 그 원한이 해소는 되기 쉽지는 않지만 위치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가시지 않았나. 저승길이 무겁고 힘들지만 가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 그 터, 이거는 그 영혼이 남아있다기보다는 그 기운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살인을 당했다는 그 기운,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뿐이지 영혼이 끝까지 거기에 그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그 영혼은 이제 천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이제 저승길을 열어서 그분이 사실 수 있는, 어쨌든 간에 그 영혼들이 갈 수 있는 그 길문을 열어서 가셨을 거고, 그 기운, 진짜 죽음을 당했던 그 기운은 이춘재 주변에도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그 죽음을 당했던 그 장소에서도 남아있을 거예요. 기운이 남아있는 거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춘재가 잠을 자든 아니면은 밥을 먹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춘재의 기운이 제가 잠깐 들어오는데 곱씹어요. 곱씹고 싶지가 않지.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그 기운이 이춘재 주변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흔적들이 이 사람은 계속 곱씹는 걸로 보여져.
자다가도 내가 그때 했던 행동들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과 행동들과 그 피해자들의 얼굴들이 아마 계속해서 각인돼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흔적이니까. 흔적을 지속적으로 남겨줄 거니까. 그리고 이 자가 죽을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본인 스스로 아마 죄책감 없이 끝까지 음미하면서 색을 막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은 본인들이 그 길을, 그 저승길을 가셨다라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물론 그 흔적과 상처는 그대로 그 자리, 그 장소, 사람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근데 영혼은 올라가셨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까지 신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